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파도 속에서 밧줄을 부여잡고 버티는 두 남성.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제 오후 1시쯤 완도군 소안도 부상리. 파도가 몰아치는 가운데 바다 위에 두 사람이 떠 있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다른 한 사람이 밧줄을 잡아당기는데요. 두 사람은 밧줄에 의지한 채 조금씩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날 오전 8시쯤 낚시를 하기 위해 갯바위에 들어간 40대 남성 한 명이 물때를 착각해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된 건데요.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해경이 구조에 나선 모습. 해경은 구조 당시 남성이 불안한 상태로 보였지만 건강에는 이상이 없어 안정을 취한 뒤 귀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이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는데요.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이 전 이사장이 엄격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고 일을 못하면 화내기도 하는 그런 성격이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며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변호인은 일부 법리적인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출동 경찰관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5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112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는데요. 이들은 현직 경찰관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결국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는데요. 알고 보니 피의자의 주소가 불확실해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탓. 다만 법원은 주소지가 확인될 경우 재판이 재개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두환 씨가 2년 동안 숨어 살았던 강원도 인제군 백담사에서 전 씨의 물건들이 모두 치워졌습니다. 전두환 씨가 퇴임 9개월 만인 1988년 11월 23일 5.18과 50 비리 책임자 처벌 요구에 따른 대국민 사과 뒤 1990년 12월 말까지 13개월간 은거했던 백담사. 이곳에는 은거 당시 전 씨 부부가 쓴 의류와 여러 용품들이 30년간 보존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백담사 측이 5.18 기념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시설을 철거하고 방을 폐쇄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12.12 군사 쿠데타 40주년인 지난 12일 하나회 주역들과 오찬을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제 5.18 재단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뭐 백담사도 그렇고 이제 전두환 씨의 그 잔재를 청산하는 중이군요. 예, 전국적으로 전두환 씨를 뭐 영웅처럼 묘사하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시설이나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없애겠다라고 5.18 재단이 밝혔고 시민들의 제보까지 부탁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전두환 씨가 대통령 재직 시절에 만든 별장인 충북 청주의 청남대를 보면 전 씨 방문 기록, 혈액형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 사진 다 남아 있고요. 전두환 대통령의 길이라는 산책로도 딱 버젓이 관광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기념관에는 전 씨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을 전시까지 해놔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제보까지 받아서 청산하겠다 이렇게 작업에 나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는 이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광주에서 재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전두환 씨는 지금 투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9번째 재판인데요. 한 번 딸랑 나왔습니다. 8번 다 불출석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도 뭐 건강상 이유로 해서 나오진 않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변호인의 인터뷰 과정에서 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 검찰에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 부분이 있으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제 첫 공판에서 직원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는데 사실관계는 인정을 했지만
자신의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진술을 했군요. 그러니까 이 이사장의 그 변호인의 말인데요. 이 이사장이 원래 성격이 엄격하다. 따라서 뭐 일 처리를 할 때 좀 정확한 것을 기대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기도 한다. 모든 일은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일부 이 법리적 다툼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폭행이 상습적이었느냐, 그리고 이 폭행에 사용됐던 물건들이 위험한 물건이냐, 이런 것들은 이 법리적으로 좀 따져달라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전 뭐 이사장은 저희가 녹취록도 들어봐서 알지만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재판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서증 조사 절차인데요. 이제 검사가 이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 조서를 천천히 읽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하도 행간에 욕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니까 재판장인 그 송 부장판사가 검사님도 계속 욕설을 읽으려니까 불편하겠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냥 화면에다가 이 서증을 좀 띄워주고 욕설 뺀 부분을 그냥 천천히 읽으면 그 욕설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듣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말을 들은 검사도 솔직히 그 피해자 진술조서 읽으면서 상당히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도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한 얘기지만 욕설이 하도 많이 등장하면 내가 이렇게 욕 많이 하나 아마 그렇게 느껴야 될 텐데. 엄격한 건 자신에게 엄격해야죠. 남에게 엄격한 거니 자기 멋대로 안 되면 화냈다라는 말밖에 안 되거든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다 보니까 판사도 그렇고 검사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른 사건 더 하나 알아보죠. 지난 5월 이 발생한 일명이 대림동 여경 사건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중국 그 범죄인이죠. 두 사람에게 이제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112만 원의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각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영상 저 굉장히 유명했던 영상이죠. 일단은 관련해서 그 경찰관 둘을 폭행했던 이 중국 동포 2명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 112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게 저 돈을 꼭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서 진행한 소송이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이제 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이 소장을 저 민사에서는 피고죠. 피고들이죠. 피고한테 보내야 되는데 주소가 불분명해서 소장이 송달이 안 됐던 거예요. 소장이 송달돼야 내가 이렇게 소송을 당했구나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소 보정을 명해서 등록 거주지 주소로 다시 한번 변경을 해서 보냈는데 거기도 폐문부재로 결국은 이제 주소를 알아내지 못했던 거죠. 통상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공시 송달에 의한 방법으로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이 소송의 취지는 그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지 공시 송달을 통해서 112만 원 형식적인 승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재판부에서 각하 처분하지만 주소가 나중에 확인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공권력이 이제 침해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법적으로도 좀 엄격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